손흥민 쪽 공간이 보이거든. 자, 무스로 왔다. 손흥민 왔다. 손흥민 드디어 뒷공간. 손흥민.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1위 복귀가 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풀럼전에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 선수 3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쉽게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그렇게 정말 넣을 수 없는 골들도 많이 넣었었는데 이 경기 때 좀 찬스 놓쳤다고 현재 언론에서 비판이 좀 많더라고요. 너무 좀 독해요, 사람들. 자, 전반전 두 번의 찬스는 모두 풀럼의 아레올라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후반 26분의 결정적인 슈팅. 이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유일한 뒷공간 찬스를 잡았던 게 이 은돈벨레의 정말 기가 막힌 패스 덕분이었고, 문전 쇄도부터 슈팅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만 반대쪽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진짜 1cm 정도만 골대 안쪽에 맞았어도 안쪽으로 휘지 않았을까. 아레올라 골키퍼도 포기하고 멍하니 지켜보던 이러한 장면이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토트넘은 이 골이 무산된 직후에 바로 동쪽골을 허용하면서 1대1이 됐고요. 결국 경기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상대가 18위 풀럼이었던 걸 감안하면 특히 홈경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죠. 풀럼이 이 경기까지 6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풀럼 못 잡으면은 상위권 경쟁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이겼으면 3위까지 올라가는 건데 비기면서 6위에 지금 남아있게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된 건데 탑4 진입을 현실적인 목표라고 봤을 때 승점 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10위권, 11위권 팀까지 워낙 지금 승점 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매 경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풀럼은 최근에 강팀들 아주 고춧가루 뿌리는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자, 제 생각에는 이 풀럼전 무승부가 가장 걱정스러운 이유는 무승부 비겼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손흥민과 케인 사이에 놓여있던 파이프라인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프리미어리그 대표 라인이잖아요. 만나는 팀들마다 이제는 이 둘의 협업을 방해하는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옵니다. 이 둘이 주고받는 장면, 패스를. 특히 손흥민이 뛸 때 케인의 패스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날 결과도 결국 이제 풀럼과 졸전 끝에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난 거죠. 풀럼의 스코파커 감독이 5백을 썼는데요. 여기에 미드필더를 두텁게 세우면서 손흥민과 케인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풀럼전 토트넘 선수들 간의 이제 패스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케인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날 연결시켜준 패스가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건 분명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게 준 패스도 3개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가 90분 내내 서로 주고받은 패스가 5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하프라인 부근에서 주고받은 패스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패스가 별로 없었고요. 풀럼의 수비 전략이 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선수 합이 잘 맞았던 다른 경기들하고 제가 아무거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올해 첫 경기였죠. 1월 2일 리즈 유나이티드전인데요. 이게 이제 케인이 PK골 넣고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기록한 경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선수가 패스 주고받은 게 10차례입니다. 케인이 6개 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4개를 줬습니다. 풀럼전 2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2020년 11월 22일 작년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있어서 맨체스터 시티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잡았던 경기였죠. 토트넘이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 또 로셀소가 추가골을 넣었던 이 시합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밀린 경기였죠. 토트넘 패스 횟수도 굉장히 적었던 시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리스 골키퍼가 다이어한테 준 이 패스 이게 가장 많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조차도 손흥민이 케인한테 3개, 케인이 손흥민한테 6개, 이렇게 9개 패스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참고로 풀럼전 토트넘 패스는 전체 520개였고 이 맨시티전에서는 전체 패스가 31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풀럼전에서 손 케인 라인이 막혔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패스가 훨씬 많았던 풀럼전보다 패스가 훨씬 적었던 맨시티전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주고받는 패스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니까. 자, 앞으로 무리뉴 감독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대놓고 지금 손흥민, 케인, 손흥민이 뛸 때 케인에게서 오는 패스 나오지 못하도록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자, 풀럼전에서 오른쪽 윙에 시소코를 뜻밖의 투입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고심의 단면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되는 윙어를 선호하는 무리뉴 감독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양쪽 풀백들을 과감하게 전진시키면서 윙어들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의 지금 전략으로 좀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시소코가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도 같이 보는 선수니까 좀 최적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모우라, 뭐 베르베인, 뭐 가레스 베일 이 세 선수가 지금 경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셋 다 너무 기대 이하기 때문에 시소코를 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어떤 그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는 걸 저는 좀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자, 이 포메이션 지금 4-2-3-1을 웬만해서 깨지 않는 무리뉴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에서 공격 루트를 새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상대 예측을 깨는 묘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리에와 레길론의 오버래핑 공격, 또 중앙에서 이날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은돔벨레의 어떤 그 탈압박,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로셀소 생각 전혀 안 날 정도로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흥민한테 줬던 패스도 그렇고 전반전에 해리케인한테 찔러줬던 패스도 그렇고 자, 손케인이 막혔을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새롭게 어떤 득점 루트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거나 풀럼이 올 시즌에 2번밖에 승리가 없는 팀인데 요즘 풀럼 분위기가 좋다고는 해도 너무도 아쉬운 토트넘한테 너무도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풀럼 경기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보면 1대1 결과가 당연해 보이는 시합이었어요. 여기 기록도 보십시오. 슈팅 숫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점유율, 뭐 패스 별 차이였고요. 이겼다면 오히려 운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한테는요. 사실 뭐 결정적인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만 결국 뭐 골로 연결된 것은 해리케인 해리골 하나였기 때문에 이날 레길론 잘하더라고요. 뭐 케인 골 크로스는 정말 뭐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계속 레길론 같은 전진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손흥민과 손흥민의 위치보다 레길론이 훨씬 높이 서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동선이 그렇게 좀 약간 겹치는 느낌도 있어서 손 레길론 이 조합이 앞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정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시합이긴 한데 와 이거 안 맞으면 영원히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득점 순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됐습니다. 해리 케인이 한 골을 추가하면서 11골, 네, 손흥민 선수를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됐고요. 1위 살라 13골, 2위 손흥민 12골, 11골 그룹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케인이 패스를 일부러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손흥민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입중계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아니라 보고요. PK 골 빼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긴 합니다. 칼버트린이 2위 정도 될 거고 뭐 근데 득점 랭킹 자체가 PK 골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뭐 의미가 없죠. 자, 다음 경기는 리그 최악체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토트넘 선수들 참 무리뉴 감독 축구 좀 갑갑한 면, 고구마 먹는 기분으로 경기를 보는데 셰필드전은 어떻게 될지. 자, 일요일 밤 11시고요.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뵐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꿀빠 다음 시간에 뵐게요.